안녕하세요. 외계 문명 이야기는 낭만으로만 못 끝나요. 누가 신호를 보내기로 결정하느냐에서 바로 싸움이 갈리거든요. 오늘은 스티븐 호킹이 경고한 외계 문명과의 접촉, 인류는 먼저 신호를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패널을 소개할게요. 글리치예요. 송씨는 몇 명이 결정했는데 왜 결과 책임은 슬그머니 인류 전체 몫처럼 묶어버려? 엘렌이에요. 탐지와 송씨는 같은 과학 행동으로 묻기 어렵다고 봐요. 마일라예요. 신호보다 뜻이 먼저 굳어지는 순간을 더 조심해서 볼게요. 벨라예요. 먼저 보내는 쪽은 호기심보다 안전선을 더 빡빡하게 계산해야 해요. 에스파입니다. 침묵을 미덕처럼 고정하는 판단부터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같은 침묵을 두고도 공포, 호기심, 검증, 대표성이 전부 다르게 붙습니다. 이제 각자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엘렌이에요. 세티, 외계 지성체 신호 탐색과 메티, 외계의 메시지를 보내는 시도는 같은 행동으로 묻기 어렵습니다. 하나는 검증과 분류가 우선인 수집이고 다른 하나는 되돌리기 어려운 노출이에요. 우리는 아직 테크노 시그네처, 기술 문명의 흔적 후보 하나도 인간 간섭에서 안정적으로 떼어내는데 자주 흔들리는데 그 상태에서 이름표를 붙여도 될까요? 예전의 상징적 송신을 오늘의 반복 송신 허가증처럼 쓰는 순간 판단 범위가 달라집니다. 저는 접촉을 막자는 게 아니라 탐지 뒤에 송신을 두자는 쪽이에요. 벨라예요. 지구 전파가 조금씩 새고 있었다는 말이 이제는 일부러 더 크게 쏴도 된다는 면허는 아니에요. Radio leakage, 우연히 새는 전파랑 목표를 정해 꽂는 송신은 방향도 세기도 해석 가능성도 다르잖아요. 문턱을 흐리면 누가 초반 위험을 떠안는지도 같이 흐려져요. 좁은 대역만 또렷하게 솟는 narrow band signal, 아주 좁은 배업 신호 같은 건 찾으려고 애쓰면서 왜 보내는 쪽에서는 일부러 더 또렷하게 찍어보내요? 호기심이 커도 안전선보다 앞서 나가면 그건 탐사라기보다 노출이에요. 에스파입니다. 위험을 말할 때마다 최악의 방문자만 먼저 상정하면 인류는 침묵을 미덕처럼 포장하게 됩니다. 약한 누출과 명시적 메시지가 다르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그 차이만으로 송신 권한 자체를 끝없이 묶어둘 수 있겠습니까? 엘렌 씨 방식은 깔끔합니다. 하지만 분리만 반복하면 판단은 계속 뒤로 밀리고 실제 기준선은 한 번도 시험되지 않습니다. 외계 문명이 우리를 적대할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연구 보류를 기본값으로 두는 것 역시 편향입니다. 저는 무차별 송신이 아니라 제한된 목표와 공개된 기준 아래 시험 가능한 송신을 논의할 단계는 왔다고 봅니다. 글리치예요. 버튼은 몇 명이 누르고 뒤에 붙는 이름값은 전 인류가 나눠 갖는 구조잖아. 그래서 난 메티가 멋있는 실험으로 안 보여. 책임 분산 장치로 보여. 벨라 씨가 말한 노출 얘기는 과장이 아니야. 보낸 쪽은 박수 받을 수 있어도 되돌리는 쪽은 없거든. 엘렌 씨가 문턱을 따로 두자고 한 이유도 그거지. 아직 듣는 기술부터 흔들리는데 누가 로그 추적하고 누가 잘못된 호출권을 뒤집었을 건데. 브레이크스루 리슨에서 번듯해 보인 후보도 나중엔 인간 간섭으로 무너졌잖아. 그 정도 검증 단계도 자꾸 미끄러지는데 먼저 광고부터 하는 건 순서가 뒤집힌 거야. 마일라예요. 저는 신호를 보내는 용기보다 도착했다는 말이 너무 빨리 굳어지는 순간을 더 조심해서 봐요. Assigning Space 같은 실험이 흥미로웠던 이유도 외계 문장이 와서가 아니라 받는 쪽이 해석부터 갈라졌기 때문이거든요. 데스퍼시 말처럼 연구 보류만 답인 건 아니어도 벨라 씨가 세게 잡은 위험선이 괜한 호들갑은 아니에요. 누가 뜻을 성급히 확정하고 누가 그 번역본을 표준처럼 밀어붙이느냐. 그 지점이 빠지면 우리는 신호보다 이야기를 먼저 만들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탐지 뒤에 포스트 디텍션 프로토콜 탐지 후 대응 절차 같은 해석 순서를 더 두껍게 깔고 송신은 그 다음에 올려야 한다고 봐요. 벨라예요. 이미 새고 있다는 말은 너무 편한 면책이에요. 방송 누설과 목표 송신을 같은 칸에 넣는 순간 방향성과 해석 가능성 차이가 지워지거든요.
그러면 문턱이 내려가요. 어차피 들켰으니 더 보내도 된다는 식으로요. 베스퍼 씨는 제한된 시험을 말했지만 하늘에서 오는 답은 시험판만 골라서 오지 않아요. 몇 명의 연구팀이 인류 몫의 위험을 먼저 서명하는 건 저는 아직 너무 빠르다고 봐요. 그렇지요. 다 같이 대표 못한다면서 송 씨는 몇 명이 먼저 해보자고 하는 거 그게 제일 웃기지. 실패하면 데이터만 남는 게 아니야. 누가 승인했고 누가 박수 쳤는지까지 남거든. LAC 말대로 탐지 뒤 절차가 따로 있다면 그 절차 밖에서 버튼 누르는 쪽부터 더 세게 묶어야 맞지. 베스퍼 씨가 시험이라고 부른 순간 기용이 가벼워 보이는데 우주 쪽은 취소 버튼이 없잖아. 로그 추적은 남아도 책임은 늘 흐려지는 구조. 인간이 이런 거 제일 잘 만들지. 엘렌이에요. 포스트 대전 프로토콜이 있다는 사실이 선제 송신의 정당성을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절차는 확인된 신호가 나왔을 때 검증과 공유 순서를 다루는 것이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 발신 승인선을 자동으로 열어주지 않아요. 베스퍼 씨가 말한 시험은 흥미롭지만 시험이라는 표현이 비가역성을 가리기도 해요. RS15 메시지를 근거로 현대 MIT를 같은 선 위에 놓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의 상징적 시연과 반복 가능한 목표 지향 송신은 운영 성격이 다릅니다. 마일라예요. 신호가 들어오고 해독 초안이 먼저 돌고 그 다음에 뜻이 굳어지잖아요. 그 순서가 한 번 틀어지면 나중에 정정문이 나와도 사람들은 첫 해석을 더 오래 붙들어요. Assigning Space가 흥미로웠던 것도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신호 자체보다 해석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가 먼저 드러났거든요. 베스퍼 씨는 시험 가능한 송신을 말했지만 장비 시험은 끝낼 수 있어도 의미 오염은 그렇게 안 멈춰요. 그래서 저는 보내기 전에 문장 설계보다 공개 지연, 해독 검증, 응답 관리부터 더 세게 깔아야 한다고 봐요. 베스퍼입니다. 모두가 대표할 수 없다고 해서 침묵이 저절로 더 고결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검증 장비와 신호 판독 체계는 계속 넓혀두면서 발신만 영구히 봉인하면 우리는 결정을 끝없이 미루는 셈 아닙니까? 벨라 씨가 말한 비가역성은 무겁습니다만 그 무게가 곧 영구 금지의 면허가 되지는 않지요. RS15 이후의 시대는 한 번 쏘았느냐보다 어떤 조건과 어떤 공개 기준 아래 쏘느냐를 더 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무작정 보내자는 쪽이 아니라 침묵을 자동 정답처럼 받드는 습관부터 흔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글리치예요. 과학 자유 얘기 꺼내는 순간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계산서 주인이야. 베스퍼 씨는 침묵이 자동 정답이면 안 된다고 했지. 맞아. 근데 자동 허가도 더 위험해. 이미 세고 있으니 더 보내자는 논리는 늘 그래. 누설과 송신을 한 칸에 놓고 책임 단가를 싸게 보여. 대표 못하는 쪽이 먼저 우주에 자기소개문 뿌리는 건 연구가 아니라 선점이야. 난 첫 신호보다 첫 월권이 더 먼저 보이거든. 마일라예요. 메시지는 보내는 순간보다 해석이 굳는 순간이 더 빨라져요. 엘렌 씨가 선을 나눈 이유도 거기 있죠. 듣는 일과 말을 던지는 일 사이엔 번역 책임이 하나 더 끼어들어요. 베스퍼 씨는 연구 보류를 깨자고 하지만 저는 아직 문장보다 문장 이후를 못 믿겠어요. 누가 초안을 쓰고 누가 그 초안을 인류의 목소리처럼 봉인하나요? 저는 첫 송신보다 첫 오독이 더 빨리 우리를 망칠 수 있다고 봐요. 엘렌이에요. 지금 필요한 건 용기의 크기보다 판단 단위의 분리예요. 탐지는 후보를 검증하는 일이고 송신은 위험을 배분하는 선택입니다. 이 둘을 같은 과학 행동으로 묶으면 범위가 흐려져요. 베스퍼 씨 말처럼 연구 금지도 좋은 기본값은 아니에요. 다만 검증된 표적, 공개된 기준, 중지 조건 없이 먼저 보내는 선택은 아직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요. 베스퍼입니다. 모두가 열쇠를 잃을까봐 문 자체를 콘크리트로 메워두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지요. 글리치 씨는 선점을 경계하고 엘렌 씨는 성립 조건을 세웁니다. 그 경계와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발신 가능성 전체를
영구 봉인하는 것이 정말 더 책임 있는 태도이겠습니까? 신호 판독 능력은 키우되 발신 논의는 금기처럼 묶어두자는 발상은 결국 공포를 기준처럼 세우는 일이지요. 저는 허용선을 닫아두기보다 누가 어떤 범위에서 어떤 위험을 감당하며 보낼 수 있는지까지 공개적으로 겨뤄야 한다고 봅니다. 벨라예요. 저는 오류 비용을 먼저 셀 거예요. 보내는 쪽은 한 번의 성공담을 얻을 수 있어도 잘못된 표적 선택과 반복 송신의 부담은 뒤늦게 넓게 번지거든요. 데스퍼 씨 말대로 금기처럼만 묶어두는 것도 답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 기준을 좁혀야 해요. 확인된 탐지, 독립 검증, 응답 중단선, 책임 주체 이 4칸이 비어 있으면 인류의 첫 신호는 아직 보내면 안 돼요.